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코치 알렉스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영상은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5년 전에 한 연극 무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연극 무대에 오르기 전에 약 5개월간의 훈련을 통해서 올라가는 연습을 했는데요. 그때 아주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연극이 다 끝나고 나서 저녁 6시, 7시쯤 되는데 갑자기 서러움, 슬픔 이런 감정들이 복받쳐 오르면서 갑자기 기분이 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제가 연극에서 맡았던 그 역할의 감정이 저도 모르게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미 연극은 끝난 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왜 이러지? 라며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역할을 맡았었냐면요. 가족을, 아이들과 아내를 모두 캐나다에 보내고 혼자 한국에 남아서 기러기 아빠를 하다가 죽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연극 내용이 다양한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저승에 가는데요. 자기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잘 그 저승사자에게 어필하면 그 중에 한 명을 선정을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각자의 인물들이 자기가 왜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아주 절절하게 하소연하는 내용의 연극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기러기 아빠로 생활을 하다가 고독사를 한 그 절절한 심정,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만 하고 돈을 붙여주고 그러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린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슬픔, 그 다음에 우울감 이런 것들을 연기하기 위해서 아주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연극이 끝나고 그런 감정들이 불쑥불쑥 제 안에서 올라와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연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뒤풀이 과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연출을 하셨던 연출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역할에 몇 달간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맡았던 그 배역과 작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작별을 하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누구누구로 살아갑니다. 라고 작별의 시간을 갖고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인지 그 이후에는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왜 이 연극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우리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이 연극, 지금 말씀드린 연극의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색의 공간을 마음의 상태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기쁨, 기쁜 생각과 감정, 또 슬픈 생각과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태는 이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감정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차지하면 다른 반대의 감정은 우리의 감정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과 생각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차지하게 될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나 자신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조절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생각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인생의 각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 인생의 각본에 쓰여진 대로 내 마음의 상태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각본에 슬픔이 많이 써 있다면 내 마음의 상태가 슬픈 생각과 슬픈 감정으로 쉽게 점유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인생 각본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인생 각본이 무의식적으로 쓰여진 그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인생 각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박해자의 역할이 있고요. 하나는 희생자의 역할입니다. 박해자는 상황을 통제하고 강박적이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희생자의 역할은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자기불신, 의심, 희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자와 희생자의 역할을 저의 치자부 센터링 모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자부 센터링 모델은 X축의 생각, Y축의 감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X축의 생각을 보면 생각의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자신이 희생자라는 생각,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 자기불신, 의심과 희생, 이런 것들이 차 있고요. 박해자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을 통제하거나 강박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차 있습니다. 희생자와 박해자는 각자 자신의 역할에 맞게 자신의 마음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박해자와 희생자가 둘이 잘 궁합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박해를 당하는 희생자가 박해자를 찾을까요? 보통 부부로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박해자와 희생자는 서로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만나는 사이는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진정한 성장이나 타인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해서 왜곡된 형태로 이런 감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희생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생당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박해자는 또 누군가를 지배하고 상황을 통제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통제하고 지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희생자가 아무리 박해자가 원하는 것을 맞추고 그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하더라도 결코 박해자는 희생자를 칭찬하거나 그 사람의 성장을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박해자는 상황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자부 센터링 모델에서는요, 박해자와 희생자의 역할, 치자부 센터링 모델에서는 자기 자신의 깊은 무의식 속에 쓰여 있는 이런 희생자와 박해자의 인생 각본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만의 성장 각본을 써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 자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어하는 삶, 이런 삶을 추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장을 이끄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인생 각본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무의식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박해자로 또 자신이 희생자로 살아가는 것조차 잘 뚜렷하게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끊임없이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반복되는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 각본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외에 다른 특징은 이런 인생 각본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점유되는 특성이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그 역할에 맞는 우리의 몸 상태, 즉
근육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특히 근육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수위 근육이 아니라 불수위 근육, 즉 우리의 의식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무의식적인 근육들, 이런 것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역할에 맞는 무의식적인 우리의 근육들이 미세하게 긴장이 되거나 수축이 되기 때문에 박해자와 희생자에 따르는 근육 상태에 따라 통증을 느끼거나 이런 몸의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해자와 희생자의 몸의 근육과 상태, 그다음에 몸의 자세, 포즈, 걷는 자세,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쓰지도 않은 양육 환경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 우리 무의식에 깊이 새겨진 인생 각본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근육이 우리도 알지 못하게 마음대로 요동을 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잘못 쓰여진 인생 각본대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 각본을 새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몸과 근육의 상태를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근육의 상태는 상당히 최면적이기 때문입니다. 최면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무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과정들 모두 일종의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과정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즉 기존의 프로그램화된 인생 각본을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창조하고 싶은 내 삶의 인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단서를 저는 연극에서 찾아봤습니다. 다시 연극의 얘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즉 기러기 아빠의 역할을 구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었냐면요. 일단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감정과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 대사를 암기를 했습니다. 계속 그 대사를 읽었습니다. 그 대사를 읽는다고 해서 그게 제 안에 무의식에 새겨지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대사를 감정을 넣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감정의 세기, 그 감정의 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의 세기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 인물의 대사를 연기했을 때 그 연출가 선생님이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150%, 200%의 에너지를 써서 한번 소리를 질러서 연습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제가 낼 수 있는 그 이상의 소리를 내서 고함을 치면서 그 대사를 연습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몸이 달아오르고 몸의 열감도 느끼면서 제가 맡은 배역의 인물의 감정이 제 안에 깊숙이 새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 몸도 바꿔야 됐습니다. 제 근육과 몸을 바꿨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에 따라 자신의 몸도 거기에 맞게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인물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몸의 상태, 근육의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5개월에서 6개월 걸치는 이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칭을 하고 내가 기존에 살아오면서 하지 않았던 동작들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 몸을 초기화시킬 수 있는, 내 근육을 초기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몸을 움직이는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센터, 중립적인 내 몸의 상태를 중립적인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인물이 갖고 있는
내가 구현할 인물, 내가 맡은 그 인물이 갖고 있을 만한 몸의 특성, 자세의 특성, 근육의 특성을 최대한 모방을 해서 만들어 보고 그 몸의 상태로 연기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구현하고 싶은 사람의 언어, 즉 대사죠. 그 대사를 감정을 넣어서 감정의 세기와 감정의 질을 표현하고 또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최대한 생각해서 그 사람의 상태에 맞는 자세와 포즈를 취해 봄으로써 그 배역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몰입하자 저절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슬픔과 불안과 우울 이런 감정들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상상력과 몰입입니다. 상상력과 몰입이 있어야 이 인물에 충분히 동화하고 표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연극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인생각본을 써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의식적 접근이고 두 번째가 무의식적 접근입니다. 의식적 접근은 언어, 즉 분석적, 이성적 사고의 측면입니다. 내가 창조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대사를 써보고 인생의 목적을 써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내 인생각본이 뭔지를 한번 성찰해보고 분석해보고 내가 그리고 싶은 새로운 인생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써보고 그것을 대사로 간략하게 구호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사나 미션 스테이트먼트, 나의 무의식에 심어놓는 작업이 그 다음에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서 감정의 측면, 몸의 측면을 활용했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창조하고 있는 인물의 그 대사, 나의 사명, 인생의 목적을 에너지를 써서 감정을 고조시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외치기를 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이나 일어나자마자 바로 외치면 더 무의식에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아는 분들은 이걸 녹음해서 이동 중에 차에서 오디오로 항상 들으면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살고 싶은 삶에 듣고 몸에 전율이 돋는다거나 감정의 측면이 고조된다고 합니다. 몸의 측면도 내가 창조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몸의 자세, 걷는 자세, 근육의 질,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그 동작에 맞게 따라하면 무의식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입력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들을 표현해낼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상의 루틴 만들기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인물을 만들어 보고 그 인물은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일상의 루틴을 통해서 내가 되고 싶은 인물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루틴을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평행봉 딥스를 하고 매일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을 정해서 계속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쿼트를 하고 있고 또 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성악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루틴을 만들므로써 내가 되고 싶은 인물과 더 가까워지고 제 마음의 상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는 많은 성공의 비결, 법칙들이 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단지 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화 돼서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인생각본을 없애고 새로운 인생각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새로운 인생각본이 무의식에 깊게 새겨지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외치고 거기에 맞는 감정 자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 넣었을 때 또 일상 루틴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켰을 때 비로소 저절로 내 마음의 상태가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원칙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